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점을 메인으로 공부 방법으로 잡으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연 이제 같은 문제더라도 상위권 친구들과 중상위권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야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풀이를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멈춰두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과연 나는 앞인가 뒤인가 라는 걸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해석력을 갖고 있다 라는 걸 판단해 보시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최대한 유의미하게 앞으로 남은 수능까지 나날을 보낼 건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 그냥 애매한 친구들, 수학에 대해 월등히 잘한다는 친구들보다 그냥 주어진 대로 기계처럼 문제를 푸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즉 어느 정도 중상위권 정도 해당되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이 정도 문제를 봤을 때 사실상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중상위권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그냥 손이 움직입니다. 왼쪽 극한식 보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fx가 분모가 3차니까 얘도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3차 함수구나 라는 걸 냄새를 맡고 이걸 그냥 적는 겁니다. 왜냐면 극한값이 1인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 분수 형태의 극한식을 보고 일단 처음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f-1이 0으로 가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요놈이 미분계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f'의 -1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2라는 걸 알죠. 그럼 요놈을 토대로 풀이를 한번 이어가 보면 3차 함수의 -1,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f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놈을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요놈은 아직 처리를 안 한 거니까 미분한 거에 -1을 넣으면 요놈이 살아있을 때는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f'-1은 여기에다가 -1을 넣은 1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요놈을 토대로 관계식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냥 막 풀지 마시고 여기서는 어떤 걸 메인으로 삼으시면 되냐면, 문자는 요렇게 관계식 하나가 정리가 된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f1이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일단 그냥 써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넣는 거니까 2에다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누가 되는 거예요? 1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되고, 요놈과 요놈을 좀 통일시켜버리면 요놈이 넘어갔을 때 6이 되고 b가 여기에서 b가 a 더하기 1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놈을 b자리에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f2니까 f2를 한번 구해보시면 3에다가 1을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b는 a 플러스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3괄호 3a 더하기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최대가 되기 위해선 a가 제일 커야 되는 거니까 a에다가 2를 넣으면 답이 나오겠구나. 즉 11 곱하기 3인 33이 나오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잘 비교하셔야 될 게, 이어서 바로 상위권 친구들은 어느 정도 시야각이 있는가를 보여드릴 건데, 그 친구들은 지금처럼 손이 막 움직이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풀이를 잡았을 때 빠르게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상위권 친구들의 풀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일단 알고 있는 도구가 많아요. 방금 전 풀이는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를 하더라도 정답인 풀이가 한 번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위권 친구들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일단 이 사전 지식이 머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밑에 노트 1번부터 노트 4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사전 지식이 이미 머리에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나씩 볼게요. 일단 fx가 여기에서 3차라는 건 앞 문제와 앞 풀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찾을 수 있죠. 그래서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구나는 알 수 있습니다. 인정? 그러면 여기에서 3차 함수가 되는 거고, n차 함수가 문자가 n 플러스 1개니까 관계식 n 플러스 1개면 함수를 픽스할 수 있는 것처럼 fx는 3차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관계식 3개만 도구하면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분수 형태의 극한식, 요렇게 생긴 놈은 무조건 이 관계식 2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문자가 여기서 몇 개였죠? 3개였죠. 근데 여기서 관계식이 2개 나와요. 그러면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원래 함수가 아니라 함수값 최대 최소 구할 때 이 위에 2개는 쉬운데, 이 노트 3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애들이 머리에 이미 정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렇게 섬세하게 유형별 풀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미 상위권이거나 상위권으로 도약할 자질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FA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함수 값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fx의 최대가 아니라 f2의 최대인 거니까 우리가 이때는 케이스가 2가지예요. fx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여러 개 나오거나, 혹은 fx가 문자를 끼고 있어서 함수가 딱 픽스가 안 되는 이런 경우일 때 유형이 2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도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이 함수를 봤을 때 잘 볼게요. 문자가 n개일 때 관계식이 n개면 우리는 문자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연립방정식이 이런 거니까. 근데 만약에 문자가 n개인데 관계식이 하나 더 적어요. 이때는 문자를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문자는 3개여야 됐는데 3개인데 관계식 2개예요. 그럼 딱 이 노트 4죠. 그럼 우리가 뭐야? 관계식이 하나 부족하네? 그러면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네? 근데 어차피 함수값의 최대값 구하시는 거고, 함수값 최대값 구할 때 문자가 들어있다면 문자를 통일시키고가 이 논리와 맞아떨어지는 거죠. 3개인 거니까. 그리고 미지수의 범위 이용하시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범위는 당연히 이 부등식에서 나오게 되겠다라는 풀이를 여러분들이 이미 판단하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 하나 되지 않고 이 문제의 풀이가 완전히 머리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길만 나아가면 답이 톡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런 식의 쉬운 문제를 들고 왔지만,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앞선 풀이처럼 생각하느냐에 따라 풀이 길이가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지금 요 놈 있죠. 함수값의 최대 최소. 이 내용 정리는 25학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능 대비 수업 시작할 때도 이거 강조했는데 나올 수 있다고, 함수값 최대 최소. 이번에 나왔는데 이거를 알고 있던 친구들은 당연한 풀이 구조를 이미 머리에 갖고 있었지만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또 헤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요 정도까지 섬세하게 유형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풀이에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풀이 과정이야 앞서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외관상 보고 내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지나가느냐를 이미 판단해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얘기해드리지만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요 정도 무게감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호흡이 훨씬 짧은 거고, 100분 시험 중에 누구는 빨리 풀고 누구는 느리게 풀고가 이런 면에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이 얼마나 빠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풀이를 간결하게 땡겨서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이런 사고 유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지점을 메인으로 공부 방법으로 잡으셔야 된다. 제가 수업을 할 때 6월까지 이런 개념 도구 정리, 수학적 도구 정리, 실전 개념 정리를 메인으로 해드리는데 이런 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직관적인 표현 말고 명확하게 이땐 이거다, 저땐 저거다, 이런 연결다리를 이미 갖고 있으면 제가 장담해 드리는데 준킬러에선 생소한 문제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노트 정리를 정말 메인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아마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기출분석 하실 때 그냥 몇 회독 했다, 경험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용 정리가 들어가느냐를 메인으로 여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